안녕하세요. 이건아 기사입니다. 굉장히 오랜만에 유튜브를 찍게 됐는데 사실 주변에서 브이로그를 해보라는 조언을 해주셨었어요. 근데 좀 교사로서의 제 모습과 일상생활의 어떤 제 모습을 공유한다는 게 성격이 맞을까 하고 좀 고민이 된 것도 있었고 좀 수줍음도 있었는데, 이번에 마침 제가 여행을 올해 다녀오게 되는 기회가 있었어요. 루마니아에서 열리는 세계평화 명상 모임에 가는 겸사겸사 이제 언제 또 이런 기회가 자주 오지는 않으니까 좀 즐거운 시간도 같이 갖고 열심히 일한 나에게 보상도 해주고 이런 마음을 가진 채로 좀 오랜 기간 여행을 여기저기 하고 올 수 있게 되었는데, 그런 경험도 같이 나눠보고 그러면서 또 다양한 좋은 지식이나 정보들도 좀 더 편안한 모습으로도 나눠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으로 저도 이렇게 브이로그를 한번 시작해보려고 하게 됐어요. 일단 처음엔 그 루마니아로 가게 되는 여정을 먼저 공유를 해보려고 해요. 이제 베트남을 거쳐서 인도에 갔다가 두바이를 지나 루마니아에 도착을 하게 됐어요. 제가 티켓팅을 약간 늦게 하는 바람에 가격도 굉장히 많이 올라 있었고, 두바이는 제가 아직 가보지 않은 나라였는데 경유하는 시간이 꽤나 길더라고요. 그래서 이 기회에 좀 구경도 할 수 있고 그렇게 나쁘진 않지 않을까, 약간 흥미진진하고 한 생각이 들어서 이 티켓을 결정을 하고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는 베트남을 갔었는데, 제가 베트남 공항에 갈 때마다 굉장히 좋아해서 늘 구매하는 두리안 케이크가 있어요. 이번에도 이걸 샀는데 이게 나중에 제가 인도를 거쳐갈 때 굉장히 큰 도움을 주게 돼요. 저는 보통 이제 채식을 하는 편이거든요. 대부분 유제품은 잘 못 먹고 가끔은 이제 계란이나 이런 것도 먹기는 해요. 그래서 이제 맛있는 야채로 된 음식을 먹는데 처음 보는 커피가 있는 거예요. 에그 커피라고, 계란 커피라는 거예요. 호기심이 앞서서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계란 커피를 먹게 됐어요. 계란 노른자를 가지고 거품을 내서 만든 커피인 것 같더라고요. 그 풍미에 대해서 어떻게 말로 설명하기 어렵다는 그 말이 뭔지 알겠더라고요. 냄새가 역하거나 하지는 않았는데 뭔가 남다른 맛이 있는 커피였어요. 호기심이 많은 분들이라면 아마 시도해보실 만할 것 같아요. 달달하니 이제 좀 계란 크림 같은, 커스터드 같은 느낌이 살짝 나는 커피였어요. 그리고 경유를 하고 이제는 인도에 도착하게 돼요. 인도는 베다의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소중한 지식의 근간이 되는 장소이지만, 인도 사람들은 그 성공한다는 어떤 부분에 있어서 윤리적인 부분이나 도덕적인 부분보다는 내가 이것을 이루어냈으면 잘한 것이고 이것을 이루어내지 못하면 실패한 것이다 라는 사고 기준이 있다는 책을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일단 부자인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위로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 그렇게 얻은 재산은 다시 사회에 환원해서 그것이 선순환을 일으키게 하는 구조 역시도 인도인의 정신을 뿌리내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공헌으로 더 시장에 돈이 많이 풀리고 시민들이 또 수요를 더 많이 할 수 있는 근간이 되고, 그러면서 또 상인들은 본인의 사업을 키워나갈 수가 있고, 그런 공헌이나 기부를 굉장히 많이 한다고 해요. 자, 일단 이것을 먼저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이걸 미리 봤기 때문에 그 이후에 겪게 된 경험들에 있어서 좀 더 폭넓은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됐던 것 같긴 해요. 예전에도 인도에 한번 가본 적은 있었는데 외국인이 왔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신기한지 굉장히 많은 시선을 받는다는 걸 느낀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때는 그나마 단체로 함께 움직이는 것이었어서 여러 부담이 좀 적었지만, 이번은 혼자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저도 나름 좀 조심하고 잘 준비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이제 공항 근처에 있는 호텔을 선택했고, 픽업해준다는 조건을 보고 예약을 했었어요. 한 4시간이라도 자자 하고서 호텔을 부킹을 했는데 인도에서는 공항에서 와이파이가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것을 대비해서 제가 미리 메시지를 보내놨죠. 안 그래도 거기서 인터넷이 안 될 수도 있는데 내 비행기 도착 시간이 언제고 이 시간에 픽업을 부탁한다. 그래서 거기서 그래 알겠다 하고 내 이름 팻말 들고 기다려줄게 라고까지 얘기를 해주길래 이제 자 웰 세트 잘 됐다 하고 공항에 도착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역시 와이파이는 되지 않고 공항에서 문 밖에 나오자마자 더 이상 다시 들어가지를 못하게 하더라고요. 거기 가드 경비원들이 있어가지고 밖은 후끈후끈하고 덥고 짐도 찾고 이것저것 하고 나오다 보니까 한 30분은 더 지나 있었는데 그 야심한 밤에 팻말을 들고 기다리는 여러 사람들의 한 명 한 명 아무리 열심히 찾아봐도 제 이름이 없는 거예요. 1년의 과정을 다 지켜봐 주시는 분들이 되었죠. 그 팻말을 들고 기다려주시던 다른 기사분들이. 자, 근데 처음엔 제가 이렇게 아무리 제 이름을 찾아도 없고 아직 안 왔나? 좀 더 기다려볼까? 내가 온다고 했던 시간이 이렇게 지났는데 벌써 가버린 걸까? 하는 이런 좀 걱정도 되잖아요. 근데 그러는 와중에 저기서 어떤 남자가 다가와가지고 인도인이었는데 무슨 도움이 필요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무슨 문제 있냐고. 아무래도 택시기사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 이게 지금 인터넷이 안 된다. 인도 전화번호가 없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걸 좀 도와줄 수 있겠냐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디 호텔로 가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걸어줄 수 있대요. 그래서 그래 그것도 좋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여기를 예약을 했고 여기 이 번호가 지금 필요하다 했더니 이걸 보고 이렇게 전화를 거는 것 같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그 전화로 한 게 아니라 본인이랑 짜고 치는 어떤 다른 사람한테 전화를 건 거예요. 근데 약간 이상하긴 한 거예요. 이제 저는 이미 이 사람이랑 왓츠업으로 소통을 해가지고 이 호텔에서 여기까지 온다고 말을 했었고 2번으로 연락을 해주면 된다고 했는데 그냥 괜히 호텔 예약한 종이를 보고서 거기 번호로 걸어가지고 뭐 어디 호텔이죠? 뭐 레저베이션 넘버가 뭐뭐뭐고 어쩌고저쩌고 막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약간 말이 안 맞았던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저를 바꿔주더니 저 사람이 호텔에 데려다 준다고 그런다고 저거 타고 오라고 그러라는 거예요. 이 전화번호에서는. 당신이 오는 게 아니냐고 그랬더니 차가 고장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못 온다는 것 같은 거예요. 이게 진짜일까? 마음이 영 불편한 거예요. 근데 일단 전화는 끊었고 이 사람한테 지금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되는 상황이냐고 막 그랬더니 이 사람은 또 말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지금 그 호텔에서 코비드 케이스가 터져가지고 지금 그쪽 다 봉쇄됐고 근처에 다른 호텔이 있는데 글로 데려다 주겠다는 거예요. 아니 근데 너무 이상하잖아요. 이거 이대로 가선 안 될 것 같잖아요. 그리고 원래 제가 가려던 호텔은 자기가 그 지역을 아는데 거기 아주 위험한 지역이고 여자 혼자 가면은 길거리에서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여기 만지고 저기 만지고 막 그렇게 해야 될 거라는 거예요. 이제 그거 싫죠. 근데 아무래도 이상해서 이러고 있으니까 이제 다른 택시기사가 옆에 또 와서 내가 당신이 가려는 호텔로 데려다 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 그 전에 지금 전화가 필요한데 당신 전화기 좀 빌릴 수 있겠냐. 그 사람은 또 내가 데려다 주겠다고 하지만 난 지금 전화가 필요하다. 전화를 먼저 해보고 싶다.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어가는 건지.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이제 내어줘가지고 핸드폰으로 제가 원하는 번호에 딱 걸어가지고 걸었어요. 그랬더니 원래 이제 저를 픽업해주러 오기로 한 사람이 받아서 지금 오겠대요. 한 20분인가? 그 정도 아니면 빨리 도착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 알았다고 이제 그때는 이제 안심을 하고 핸드폰을 돌려주는데 이제 택시기사들은 자기들이 얻을 수익을 지금 못 얻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막 순순히 물러갈 것 같진 않은 거예요. 근데 일단은 이 사람한테는 제가 실제로 도움을 받은 게 맞으니까 고마워서 잠깐만 내가 줄 게 있다고 이렇게 뒤적뒤적 제 여행 가방을 건져가지고 아까 베트남에서 샀다는 두리안 케이크 있죠? 그걸 하나 이렇게 줬어요. 그게 한 이만한 봉지에 한 4개 정도 들어있는데 하나가 상당히 크고 도톰하니 좀 만주같이 생겼어요. 그 중국 만주빵 아세요? 네, 그렇게 생긴 게 있는데 처음엔 이걸 찾는 동안에 뭐 달러? 초콜릿? 뭐 비슷한 거 그랬더니 그래 그거면 된다고 좋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줬더니 맛있게 이제 막 신나가지고 받고 막 저한테 거짓말 친 사람은 아무래도 자기도 찔리니까 달란 말은 못하고 그 옆에 또 한 명이 있었어요. 자기는 불하더라고. 형제 같은 사람이라고 자기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나 이거 몇 개 없다고 둘이 같이 나눠 먹으라고 그랬더니 알았다 하면서 이제 웃으면서 갔어요. 다행히. 그리고 저는 이제 고매불망 공항 바로 문이 열렸다 닫혔다 하는 그 게이트 앞에서 저기 에어컨 되는데 들어가지도 못하고 밖에서 이제 서서 이렇게 있다가 옆에 경비원 아저씨가 그래도 절 못 들어가게 하던 그 아저씨가 있었는데 나중에는 어떻게 제가 그렇게 서가지고 계속 밤에 이러고 있는 게 짠했는지 앉을 수 있게 이렇게 의자를 또 내어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앉아서 막 진짜 주인 기다리는 강아지처럼
저를 픽업해줄 사람만 기다리고 있다가 근데 20분이 넘어도 안 오는 거예요. 너무 피곤하고 정말 잠도 오고 바리게이트 건너편 사람들은 이제 저를 또 쳐다보고 뭔가 아이고 저 안쓰러운 사람 어떡하나 이런 이 기분도 느꼈던 것 같기는 한데 누가 뭐 오는 것만 같으면 빨딱 귀가 쫑긋해져서 쳐다보고 있다가 또 아니면 실망해가지고 이러고 있고 하는 게 좀 재밌어 보였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마침내 한 30분이 좀 더 지났을 때일까 그쯤에 이제 드디어 왔어요. 저보고 이렇게 오라고 해가지고 보니까 저랑 대화한 기록이 있고 반갑게 그래서 이제 호텔로 가려고 절 픽업하러 온 차에 탔죠. 스토리가 여기서 끝이 아닌데 간결하게 해보자면 다행히 이렇게 요리조리 해가지고 도착한 호텔은 외관은 그래도 생각보다 좋아 보였어요. 가는 길에 야시장이나 이런 광경들이 상당히 흥미로웠는데 그때는 카메라로 비디오나 사진을 찍고 할 여유가 안 돼가지고 조금 아쉽긴 해요. 근데 일단 그렇게 해서 무사히 호텔에 잘 도착을 하고 이제 체크인을 하는데 공항에서 픽업한 걸 갖다가 차지를 하는 거예요. 돈을 달라 그러는 거예요. 분명 그게 무료 셔틀이라고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예약을 했는데 그리고 그것도 호텔 예약비의 거의 반절 정도였나? 한국에서도 택시비가 그 정도는 안 나올 텐데 지금 인도에서 이 가격을 말하는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지만 그때는 일단 너무 피곤하고 빨리 들어가서 쉬고 싶고 이미 제가 잘 수 있는 시간은 1시간 반? 2시간도 안 됐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하고 들어갔죠. 일단은 돈을 줬어요. 그리고 방에 들어갔는데 근데 인도 스탠다드는 확실히 이제 한국 분들과는 좀 다를 수 있다는 걸 고려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나 인도 여행을 가신다면 일단 저는 뭐 몇 시간 잠깐 있다가 나올 거라서 큰 투자를 하지는 않았었지만 그래도 뭐 하여튼 외관은 좋았어요. 그리고 뭐 샤워하고 누울 침대가 있었다는 것 자체로도 저한테는 감사할 일이었고 근데 불이 안 꺼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걸 또 해결하고 하느라 한참 또 잠을 못 자고 기다렸었죠. 키를 안 주더라고요. 그냥 이중잠금 장치랄까? 그것들이 있기는 했지만 키가 없으니까 방에서 나갈 수도 없었어요. 근데 하여튼 실수였는지 원래 그런 시스템인지 설마 하여튼 모르겠지만 1시간이라도 일단 자는 게 저한테는 중요했으니까 그리고 다음 새벽에 다시 공항으로 가려는 와중에 결론은 원래 제가 공항으로 가는 것까지 또 차지를 하려고 했지만 제가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게 상황을 잘 마무리하고 무사히 두바이행 체크인을 하러 가게 됩니다. 긴 얘기는 짧게.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와중에 그 사람들이 뭔가 그래도 순진이랄까 순수하달까라고 느껴지는 게 나 인도 전통음악을 공부한 사람이고 인도 문화에 대해서 깊은 존경심이 있다. 이제 처음에 와서 나마스테 이런 거에 대한 인사의 얘기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면은 막 얼굴 이렇게 밝아지고 막 웃다가 근데 나 여기 와서 이런 인상 받고 가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또 하고 찌부러진 얼굴을 했다가 이제 이 패션 얼굴 표현들이 그냥 적나라하게 그냥 또 다 보이고 드러나고 하는 거예요. 인도 사람들은 그 화폐 가치가 비교적 좀 낮다 보니까 다른 해외에서 여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정도는 그냥 뭐 별 큰 의미는 없지만 우리는 그걸로 큰 이득 보니까 뭐 좋은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가볍게 생각하는 바가 없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아무리 그래도 거짓말을 당하고 하는데 기분이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기분이 좋아서 기꺼이 팁을 더 주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약속한 것들을 안 지켜가면서 거짓말을 해가고 막 먼저 공항에 와서 저 기다렸다고 그러는 거예요. 1시간 전에. 그래가지고 그랬어? 처음엔 그랬다가 다음날은 제가 그랬죠. 근데 비행기가 예정한 것보다 일찍 도착하는 일은 거의 없다는 거 알지? 아시죠? 그랬더니 또 자기도 웃으면서 안다고 하더라고요. 여튼 그랬답니다. 그리고 이제 무사히 공항에 도착해서 두바이행을 타러 가는데 여기서 좋은 일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세상 만사 나쁜 일이 있으면 좋은 일도 있고 기룡화복이라든지 전화위복이라든지 새용지마라든지 이런 것들이 맞구나 하는 일이 있었는데 처음에 체크인을 하는데 오늘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싶냐고 하는 거예요. 평소보다 좋은 가격에 할 수 있다고. 얼만데요? 했더니 한 40만 원인가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요 됐어요. 이제 이러고서 얘기를 하는데 제가 PCR 검사를 받은 게 이제 한국에서 받고 근데 베트남을 거쳐 인도를 거쳐 두바이를 가니까 이게 뭐 허가가 될지 안 될지 약간
확신이 안 섰었나 봐요, 그 직원이.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알아본다고 약간 시간이 많이 지체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약간 사담을 나눴는데 왜 이렇게 긴 여행을 거쳐서 루마니아까지 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 거기 명상 모임이 있어서 그거 하러 간다 하고 말을 해줬었죠. 그랬더니 그러냐고. 근데 이렇게 많은 여행지를 거쳐가고 오래 비행하는데 혹시 피곤하진 않냐고. 그래서 엄청 피곤하죠 하고 이제 얘기를 했더니, 그때 제가 안쓰러워 보였는지 아니면 좋은 일 하러 가는데 이렇게 고생하는 게 뭔가 좀 도와주고 싶었는지 노 차지로 비즈니스 클래스로 업그레이드를 해줬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정보가 탑승할 때까지 전달이 될지 어쩔지는 가봐야 할 것 같다, 굴럭이다 하고서 너무 고맙다고 하고 이제 저는 타러 갔죠. 비행기를 처음에 탈 때는 그 전달이 안 됐었나 봐요. 그러니까 막 제일 뒷자리에 옆에 막 본인의 체취가 남다르신 남성 두 분이 옆에 이렇게 앉아있고, 저는 사이에 낑겨서 앉고, 뒤에는 바로 화장실이어가지고 사람들이 막 덜커덕덜커 막 움직이는 소리, 물소리 막 이런 게 다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나 여기서는 한숨도 찰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과정에 승무원한테 혹시 이런 일이 있었는데 한 번 더 확인해 줄 수 있겠냐 했더니, 나중에 보고서 운이 좋다고 지금 딱 바로 받았다고 그러면서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맨 뒤에서 맨 앞자리로 갔죠. 그래가지고 비즈니스 클래스에 앉아서 너무너무 친절한 응대를 받으며 아주 맛있는 아침 식사를 2개나 먹으면서 제가 배가 많이 고팠었나 봐요. 정신 에너지도 많이 쓰고, 그리고 거기는 베개도 있고 담요도 주고, 그래서 너무너무 편안하게 덕분에 잠을 조금 그나마 자면서 두바이에 도착을 하게 됐죠. 두바이 얘기는 다음에 좀 더 하는 게 낫겠죠? 근데 두바이도 진짜 사람들이 너무 친절하고 좋은 경험을 하고 지나가게 됐어요.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또 만나요. 안녕.